알고리즘 스스로 학습 3주차 DP 문제 설명에 대해서 진행하게 된 왕호원입니다. 먼저 15624번 백준에서 15624번 피보나치 수 7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론 강의에서 설명한 피보나치 코드를 이용해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함정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다 풀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함정은 바로 구하는 과정에서 오버플로우의 주의인데요. 100번도 못 가서 롱롱의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아마 한 93번째쯤에서 롱롱의 범위를 초과해서 오버플로우가 나서 아마 음수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냐면 바로 이 모듈러 연산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a 플러스 b를 더한 값에다가 이 모듈러 연산을 사용해서 혹은 a 따로 b 따로 이런 식으로 모듈러 연산을 취해서 각각의 식에 진행을 해주게 되면 롱롱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적인 값에다가 모듈 연산을 씌워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식에 이렇게 dpn번째가 dpn-1 더하기 n-2라면은 n-1에다가도 모듈 연산을 진행해주고 n-2에다가도 모듈 연산을 진행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풀게 되면은 해당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백준 14916번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원, 5원 동전만 이용해 N1을 만들려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동전의 최소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문제를 다 풀고 왔다면 이게 바로 힌트인데요. 5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득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원, 5원하고만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선의 개수를 최소값으로 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5원을 많이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구할 수 없는 값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n이 12일 때는 5원 2개를 사용한 다음에 2원을 한 개 해주면 총 3가지로 최소값이 3이구나를 구할 수 있겠지만 n이 13이게 되면은 5원을 2가지 한 다음에 남은 숫자가 3이 되기 때문에 2원으로는 만들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원을 먼저 해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DPI번째는 2 또는 5원으로 I1을 만들 때 동전의 최소 개수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DP2는 1이고 DP5는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동선의 최소 개수를 먼저 저장해준 후에 I1을 만들려면 I-2원 또는 I-5원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2원에다가 2원을 더해주면은 그러니까 2원을 사용해주게 되면은 I1이 되고 I-5원에다가 5원을 더해주면 그러니까 5원을 사용하게 되면은 I1이 됩니다. 그러니까 I1을 만들려면 I-2원 또는 I-5원을 만들 수 있고 I-2원을 만들려면 I-4원, 그러니까 2원을 더한 거, 그 다음에 I-7원, I-2에다가 5원을 더해준 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I-5원을 만들려면 I-7원 또는 I-10원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와 비슷한 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코드도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값을 저장해주면 되겠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단위의 값이니까. 그래서 점화식을 세어보면은 DPI 일단 초기 값은 DPI는 1입니다. 그러니까 i가 2 또는 i가 5일 때는 1인 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i-2원 또는 i-5원을 만들 수 있어야 하니까 DPI는 DPI-2원과 DPI-5원의 최소값 더 적게 구한 값에다가 기존에 2원인지 혹은 5원인지에 대한
플러스 1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dpi 번째 값이 되게 됩니다. 이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쓰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먼저 n값을 입력받은 후에 dp 테이블을 -1으로 모두 초기화시켜주고 dp2와 dp5를 각각 1로 초기화해줍니다. 그리고 dp4는 dp2에다가 2원을 더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건 구할 수 있어서 2라고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폼을 들이는데요. n번째까지 돌리고 만약에 dpi-5가 초기값으로 설정해둔 -1이 아니라면은 dpi 번째는 i-5에서 플러스 1한 값이다. 이렇게 조건문을 써주고 이렇게 조건문을 써주고 재개 형식이 아닌 코드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바텀 형식의 코드겠죠. 만약에 이 코드를 탑다운 형식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재개 형식의 코드로 바꿔줘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문을 활용해서 버튼업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줬고요. i-5번을 했으니까 i-2번이 -1이 아닐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dpi 번째가 -1이 아닌 거, -1인 거 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5원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5원으로는 이 초기값이 dpi 번째 값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 -1일 경우에는 dpi는 i-2의 플러스 1한 값이다. 하지만 5원으로 변경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dpi 번째가 -1이 아닌 값인 경우에는 이 dpi 한 값과 dpi-1 플러스 i-2 플러스 1 한 값 중에 최소값을 dpi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 왜냐면 최소한의 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dpi에 집어넣어 주면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초기화를 -1로 해줬는데 물론 이게 다른 숫자로 초기화를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 백준의 14916번의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그니까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 수,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2랑 5는 있지만 3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dp 세 번째를 출력하라고 할 때는 -1을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간편하게 초반부터 이렇게 -1로 초기화를 시켜준 겁니다. 구분할 수 있는, 내가 앞으로 넣을 수 있는 값들과 구분할 수 있는 초기값을 설정해서 초기화를 시켜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풀이는 수학 풀이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풀이였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n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짝수일 때는 나머지는 2원으로 거슬러주면 되는 거고, n을 5로 나눈 나머지가 홀수일 때는 나머지에 5를 더한 후에 2원으로 거슬러주면 됩니다. 이런 규칙을 찾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n이 13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5로 나눴을 때는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홀수겠죠. 이 홀수에다가 플러스 5를 더한 후에 그러면 나머지가 8이 되고, 그러니까 몫이 하나 빼주고 1이 되겠죠? 그럼 8을 2로 거슬러준다. 즉 2로 나눠줬을 때 이 값은 4이기 때문에 1 더하기 4 해서 총 5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수학으로도 풀 수 있는데요. 이것도 코드를 작성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1463번 문제입니다. 1로 만들기 문제인데요. 주어진 세 가지 연산을 이용해 1을 만들려고 할 때 연산을 사용하는 획수의 최소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x가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으로 나눈다. x가 2로 나눠 떨어지면 2로 나눈다. 그리고 1을 뺀다. 이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요. 점화식을 세워봅시다. 먼저 dpi 번째는
i를 1로 만들 때의 최소 연산 횟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즉 dp 테이블에 i번째에는 1로 만들 때의 최소 연산 횟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dpi는 dpi를 3으로 나눈 값에 플러스 1 해준 값 대신에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이게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x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3으로 나눈다. 이 조건에는 방금 말했던 이 식이 적절하겠죠. dpi 번째는 dpi를 3으로 나눈 값에 플러스 1.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어떤 수로 구할 것인지에 대한 플러스 1을 해주고 i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지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x가 2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2로 나눈다. dpi 번째는 dpi 나누기 2 플러스 1을 더해준다. 플러스 1을 삽입해준다. 이고요. 그리고 1을 뺀다는 dpi 번째는 dpi-1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경우 수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dpi로 초기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먼저 dp 테이블을 -1로 초기화시켜주고 dp1이 0일 때 dp1은 이미 1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 연산 횟수가 0입니다. 그래서 dp1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포문을 n까지 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dp 여기에 이제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1을 뺀 값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dpi-1 플러스 1 한 값을 템프라고 두고 만약에 2로 나눠 i가 2로 나눠 떨어진 때 이 템프에다가는 i 나누기 2 dp를 i 나누기 2 한 번째에 플러스 1 한 값과 이 1을 뺀 값 중에 둘 중에 더 최소값을 템프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 i가 3으로 나눠 떨어질 때는 이 템프와 dp의 i 나누기 3번째일 때 플러스 1한 값 둘 중에 더 최소값을 템프에 넣어줘서 해당 값을 dp에 대입해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포문을 돌아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dp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시켜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문제인데요. 백준의 2579번 문제입니다. 계단 오르기 문제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 계단을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단은 한 번에 최대 2칸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 연속된 3개의 계단을 모두 밟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마지막 도착 계단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2번 조건이 없다면 모든 계단의 점수를 더한 값이 최대값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연속된 3개의 계단을 모두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계단의 점수를 더한 것이 최대값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2번 조건을 포함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최대한 많은 계단을 밟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밟으려면 앞에 2칸 밟고 한 칸 건너뛰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 2칸 밟고 한 칸 건너뛴 세 번째 칸이 매우 큰 수라면 나머지 값을 다 더해도 이 세 번째 칸의 값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세 번째 칸을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백트래킹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고함수를 만들어서 현재 인덱스 번째 계단이고 그 전 계단을 밟았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 전 칸을 밟았다면 2칸을 건너뛰고 아니라면 1칸, 2칸 모두 가능함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백트래킹의 문제점은 바로 시간 목적도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매 계단마다 1칸, 2칸, 즉 2가지 선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 목적도가 5의 2의 n승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n이 최대 300이므로 2의 300승은 너무나 큰 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트래킹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이 DP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DP 조건이 성립한다면 5의 n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성립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인데요. i번째 계단까지 밟으려면 i-1번째 계단 또는 i-2번째 계단까지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잘 나뉘어지는 거 보니까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인데요. i번째 계단까지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기에 i-1번째 또는 i-2번째 계단까지의 최대값에다가 i번째 계단 점수를 더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짜면은 두 번째 조건도 일치할 것 같습니다. 매번 모든 문제마다 DP의 조건이 성립하는지 보는 건 아닌데요. 아까처럼 입력 조건이 너무나 시간 복잡들을 크게 차지할 것 같다면은 DP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력이 D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를 탐방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으로 구한 값을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D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DP의 문제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한다면 DP의 조건을 살펴보곤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연속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연속 처리는 2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dpi-0번째는 i-1번째 계단을 밟지 않은 i번째 계단까지의 최대값을 넣어주고 dpi-1번째는 i-1번째 계단을 밟은 i번째 계단까지의 최대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세어보도록 할 건데요. dpi,0번째에서는 i-번째 계단을 밟지 않은 i번째 계단까지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계단을 밟아도 되고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pi-2-0번째, dpi-2-1번째 중에서 최대값을 맥스 함수를 씌워서 최대값을 구해주고 기존의 스코어를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dpi,1번째는 i-1번째 계단을 밟은 i번째 계단까지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다음 계단은 밟지 않는 간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dpi-1,0번째에다가 스코어를 더해줍니다. 네, 그래서 계단 오르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세워본 후에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2 곱하기 n 타일링 문제인데요. 백준의 117216번입니다. 이 문제는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1 곱하기 2 곱하기 1 타일로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모두 n의 가짓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규칙성을 찾아볼 건데요. 일단 n이 1일 때는 이 가짓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n이 2일 때는 이렇게 세로로 된 거,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된 거,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n이 세 번째일 때는 세로로 된 거 하나, 가로 두 개, 세로 하나, 순서 바꾼 거 하나 해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이 모양들의 규칙성을 보면은 이 n 1번째 이 경우와 n 2번째 이 경우를 합쳤을 때 이 n 3번째의 가짓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세어보면 dpi는 dpi-1 더하기 dpi-2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이 실행한 경우도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2 곱하기 n의 직사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이 2 곱하기 n의 가짓수를 구하는 경우는 2 곱하기 n-1과 같은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하나의 직사각형을 2 곱하기 1 직사각형을 고정값으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두겠다. 고정값으로 두게 된다면 나머지 2 곱하기 n-1 한 가짓수를 구하는 것과 2 곱하기 n 한 가짓수를 구하는 것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n-2 한 값은 어떨까요? 2 곱하기 n은 2 곱하기 n-1 한 값에다가 2 곱하기 n-2 한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이 직사각형은 고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직사각형을 두 가지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로 생긴 직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2 곱하기 n-2겠죠?
이것도 고정이고 이것도 고정이고. 근데 아까 m은 2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되는 가짓수만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로로 되는 가짓수는 이미 n이 1일 때 동일한 가짓수로 생각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도 이 모양인 거고 또 n이 2일 때 이렇게 났지만 n이 1일 때와 동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n이 1일 때 2 곱하기 n-1 더하기 2 곱하기 n-2 한 식을 세워주면은 이 2 곱하기 n 타일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 2, 3 더하기 문제인데요. 1, 2, 3을 활용해서 n을 만들 때 경우의 수를 전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백준의 9095번 문제입니다. 먼저 n이 1일 때는 한 가지, 그리고 n이 2일 때는 1 더하기 1, 2 해서 두 가지, n이 3일 때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2, 3 총 4가지입니다. 이 식을 보면은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n이 3이 되려면은 n이 2일 때 플러스 1을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주는 거랑 2 더하기 1 해주는 거 그러니까 n이 2일 때 플러스 1 해주는 것과 n이 1일 때 플러스 2 그러니까 1 더하기 2 해주는 거를 더해주고 n이 3인 경우를 구하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n이 2일 때 1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1 더하기 1에다가 1 더해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2에다가 1 더해주는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1일 때 2 더해주는 거 1 더하기 2 했네요. 그런 다음에 n이 3일 때는 3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가짓수니까 총 4개입니다. 그래서 dpi는 1, 2, 3을 이용해 i를 만드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dpi-1, dpi-2, dpi-3을 모두 더해주면 dpi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바로 전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